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델타보다도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이 성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팬데믹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델타가 지금 전염률이 높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치명률이 그 이전 바이러스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까지 리오프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봤었는데, 근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보다도 감염률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정기로 진행이 되었을 때 델타보다도 훨씬 더 완화적인 위드 코로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직은 안정기에 진입한 건 아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1만 4,499명, 2주 대비 83%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입원자는 8% 증가, 사망자는 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더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매 판매를 봤는데 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자체는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고 정도, 네, 참고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5.57달러, 2.41% 정도 상승했고, 채권은 이 단기물이랑 장기물이랑 좀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여줬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가져가야 될 종목, 강력 매수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밝힌 것들이 있는데, 뭐 해외 TSMC나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국 기업도 여기에 하나 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민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랩, 이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지금 요즘에 계속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을 위한 커버가 각 증권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랩 관련주들 한국에도 몇몇 있었잖아요. DPC부터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을 뭐 4차례 정도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이것저것 보니까 뭐 3차례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3차례니 4차례니 횟수만 본다면 작은 수치 아니므로 이쪽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좀 성장주는 안 좋을 것이고, 뭐 가치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이제 파악해가지고 녹여내는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V 주춤에도 OLED는 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OLED 쪽 보면 좋은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OLED를 개발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키포인트로 잡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LCD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던 게 치킨 게임이었죠. 근데 이제 그네들 입장에서는 치킨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손실은 안 봤습니다. 딱 원가율 바로 살짝 위쪽, 인건비나 전기세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약간만 손실 안 보는 수준에서 이제 가격을 좀 받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기세도 중국보다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바로 비슷한 수준까지 팔게 된다면 적자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피를 봤었잖아요. 이번에도 OLED 역시도 상용화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상품성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한국 OLED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1주 정도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맺었겠죠.
자, 그리고 정책 수혜주인데 건설주 요즘 떨어지고 있다, 힘 못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 건설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1년 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설주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1년 단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담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의심 섹터라고 해서 꼽아본 적이 있죠. 실제로도 요즘에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은 전기료랑 가스료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안 올렸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안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연동을 해서 대선 끝나면 다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지역 가스 회사나 아니면은 전기 회사들 이런 쪽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분기 전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뭐 내년에 5%도 낙관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중국 제조업 수익성마저도 꺾여가지고 증가율이 지금 9%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떨어질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차근차근 유지를 해줄지도 봐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택배 회사들도 따라서 움직일지 요걸 이제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택배 보낼 일이 있으면 좀 느려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 12월 결산 법인 배당락일입니다. 며칠 더 가지고 가야지 배당 받는 그 권한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부터 단기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기념으로 제가 1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탑 10 골라가지고 딱 10,000명 찍고 나서 그 주에 영상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거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 특집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000명 기념으로 탑 10 그거 말고도 이제 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것 좀 봐달라 하시는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급이랑 차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만 이 댓글 달아주신 거를 확인을 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다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는 광고도 안 걸어놨습니다. 그냥 진짜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어제 세보니까 벌써 20분 정도가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늦으면 못 해드리니까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어제 좀 가나 싶더니 그냥 횡보죠.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온 뉴스 그냥 간략하게 체크하고 제가 본 게 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안트로키노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임상 진행 중이고 이게 만약에 결과까지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긴급 사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요 기대감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꿈틀꿈틀 해주고 있는 건데 그냥 파악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봐도 늦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재료매매만 한다면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는 딱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 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뭘 더 주목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수급이 먼저입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과 수급이 먼저인데 딱 어제 봤을 때 이상한 게 보여요. 아니 금융투자가 갑자기 여기서
왜 사? 연기금도 들어왔네? 갑자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여기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큰 물량의 매수가 안 들어왔던 금융투자랑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팔진 않았지만 쥐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투신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사갖고 얘는 진짜 독한 게 지금도 수익이 꽤 괜찮을 텐데 안 팔고 있죠. 게다가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이고 금융투자 역시도 비슷한 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 들어간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수급만으로 보았을 때 얘네 팔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투신이 여기 사고 나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페이크 주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한번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거 꼭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종목의 차트의 결을 한번 보자면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퍼센테이지 몰고 이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조금 있으면 60일, 20일 골든크로스 나오거든요. 여기서 힘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 힘 나오고 나서 요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이 2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일부 비중 조절. 예,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팔았던 만큼 다시 이렇게 사가지고 예, 비중 다시 맞춰 나가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매매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라 갖고 100%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이건 만약에 대비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보다 일단 기대로 보자라는 걸 첫 번째로 픽하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아마 저는 이 초록색 선을 넘어가지고 볼린저 상단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 볼린저를 타고 올라간다. 둘, 볼린저 뚫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떨어진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뚫고 올라가면은 요거는 너무 좋은 상황인데 두 번째 M 모양 나오면요. 저는 이 쌍봉이거든요. 쌍봉. 게다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을 항상 뚫어줬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딛고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 주는 거 아니면은 거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비중 조절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저라면은 그냥 전략 대응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안 팝니다, 여기서. 안 팔고 있다가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이탈 시에 비중조를 들어가고 다시 회복하면은 팔았던 만큼 다시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을 때, 이 볼린저 상단에서 그냥 못 뚫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준다. 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 조절.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볼린저 상단에서 잘 잡는다. 그럼 홀딩. 근데 이전 고점 부분에서 계속 눌리는 것 같다. 비중 조절. 근데 뚫고 올라가는 것 같다. 되게 뭔가 복잡하긴 한데 제 영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들어보시면은 그냥 이해가 싹 되실 거예요. 딱 포인트 자리만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분석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 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영상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에는 딱 요 자리, 요 네모칸,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므로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BNC 한번 싹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1만 기념 특집, 내년 탑10,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다. 이제 신년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 100종목 정도를 쭉 모아갖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